듣기만 하여도 통찰력이 생기는 3월 26일 금요일 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라니맘닷컴에 입고된 페퍼 스프레이 여성 호신용 제품 참 좋습니다. 많이 주문하고 계시는데요. 주문 즉시 바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당일 출고된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오늘은 미국 현지의 로컬 뉴스를 시작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다음 달 4월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 대상 범위가 확대됩니다. 50살 이상 주민이면 4월 1일부터 그리고 16일부터는 16살 이상 모든 주민들이 접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저께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고 왔는데요. 자, 지금 주소 보이시죠?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예약하시면은 바로 이메일이 와서 LA와 오렌지 카운티 사시는 분들 쉽게 접종 받을 수 있으십니다. 모더나 화이자도 선택할 수 있으시고요. 거주하시는 지역 가까운 곳에서 접종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특별한 직업군에 대한 까다로운 조건 없이 본인의 아이디만 지참하시면 바로 접종 받을 수 있으시니까 여러분 접종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가요? 어제 모더나를 1차 접종을 받았는데 주사 부위가 조금 뭉치는 것 빼고는 아무런 후유증이 전혀 없습니다. 저랑 함께 맞은 제 와이프는 타이레놀 먹고 잤다는데 여러분 평소에 운동 열심히 해야 됩니다. LA 한인회가 내일 아침 11시부터 한인타운에서 개최되는 아시안 증오범죄 근절을 위한 대규모 행진 시위에 많은 한인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차량편을 제공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전해드린 뉴스인데요. 얼바인에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진 나가는 거 보이시죠? 얼바인에 계시는 분들도 얼바인 CD광장 모이셔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틀란타 총격 사건 희생자를 추모하는 촛불 집회가 어제 현지에서 열린 가운데 휴스턴에선 미용품 가게 업주인 한인 여성이 인종차별적 발언과 함께 폭행을 당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휴스턴 지역 위험하네요. 한인들의 증오범죄 신고에도 불구하고 대응이 늦은 LA 치안 당국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이 특별 예산을 편성해 적극 지원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LA 치안 당국은 예산 부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산 부족 작년 이맘때 예산 삭감에 대한 보복인가요? 예산 부족도 부족이지만 저는 경찰이 갖고 있는 마인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특별 예산 편성해서 지원한다고 하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리어 법원에 한인 여성 판사가 새로 임명됐는데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어제 LA 카운티 소속 수잔 서 검사를 LA 카운티 슈퍼리어 법원 판사로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 백신과 경기 부양책, 국가 위기와 이민개혁, 북한과 중국 문제 등 대내외 현안에 대한 정책 목표와 입장, 해법 등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취임 100일인 4월 말까지 백신 접종 목표를 배로 늘려서 2억 회, 1억 명을 접종한다는 새로운 목표를 밝혔는데요. 코로나 사태와 경제난 탈출을 획기적으로 앞당기겠다는 의지로 해석이 됩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긴장 구조를 선택한다면 상응한 대응을 할 것이지만 비핵화를 전제로 외교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남미 국경지대로 몰리는 중남미 이민자 폭증 문제는 매년 일어나는 일이라면서 특별히 자신의 언행이나 정책 기조가 완화된 것 때문은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말입니다. 이와 함께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내 임기 안에 중국이 세계 최강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남중국해, 홍콩, 대만, 신장, 위구르 문제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대중강경책을 천명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지금은 남북미 모두가 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때라며 대화의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를 나타냈고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며 또 최저치를 보였는데요. 이번 주 긍정평가는 34%, 부정평가는 59%였고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도 있는데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올라갈 때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갈 때 많이 내려가는 종목 사랑받을 수 없겠지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부진은 역시 부동산을 잡지 못한 부분, 그 다음에 뭐 여러 사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젊은 층들이 대거 등을 돌린 여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모든 부분이 지금 서울시장 투표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일단은 오세훈 후보가 압도적인 차로 지금 박영선 후보를 제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오세훈 후보 예전에 서울시장 하다가 중간에 무상급식 문제 때문에 투표 걸고 사퇴를 했는데요. 뭐 일단 지켜는 볼 텐데 뭐 썩 기대감이 있는 후보는 아닙니다. 아직 된 건 아니죠. 그렇죠?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보석금을 지불할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형사범을 계속 구치소에 머물도록 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보석금 없이도 석방해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습니다. 보석금 업체가 또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USC가 학교 의무실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조지 틴들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며 700여 명이 제기한 소송 합의금으로 교육계 역사상 가장 높은 11억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의무실, 양로원이 아니죠. 학교 다닐 때, 그렇죠. 양호실에 해당하는 학교 의무실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조지 틴들 의사가 저런 성폭력을 했네요. 스글로. 조지아 주 하원 의원이 주 의사당에서 체포돼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좀 사건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크 캐넌 조지아 주 하원 의원은 어제 주 의사당에 있는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 사무실에 노크를 하다가 의사당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됐다고 공영 라디오 방송 NPR이 보도했는데요. 파크 캐넌 주 하원 의원은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주의회를 통과한 SB202에 서명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주지사 사무실을 찾았지만 만나지 못하자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SB202는 우편투표와 조기투표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민주당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법안인데요. 파크 캐넌 주 하원 의원도 민주당 소속으로 항의하는 차원에서 공화당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 사무실을 찾았다가 만나지를 못하자 문을 계속 두드린 겁니다. 그러자 의사당 경찰관들이 나타나 노크를 그만하라고 했고, 파크 캐넌 주 하원이 계속 멈추지 않고 노크를 하자 체포된 겁니다. 그만하라고 할 때 그만하셔야지. 계속 두드리면 체포됩니다. 어제 한인들도 많이 사시는 행콕박에 계신 분들 밤잠 못 주무셨죠? 추격전이 있었네요. 서쪽 유가와 라브레아 부근이었는데요. 어젯밤 11시 45분쯤 루선 블루버드와 팔가 부근에서 도난 차량인 6월 트럭을 뒤쫓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졌네요. 용의자는 6월 트럭을 매우 천천히 몰며 미드시티와 미라클 마일에서 추격전을 벌였는데요. 중간중간 멈춰서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오늘 새벽 5시 45분쯤 용의 차량은 유가와 라브레아 에비뉴 인근에서 자동차 바퀴들이 터지며 멈춰섰고요. 그러자 용의자는 결국 차에서 빠져나왔는데 경찰은 일대 도로를 폐쇄한 채 주민들에게 집안에 머무를 것을 당부한 뒤 6시 30분쯤 용의 남성을 체포해 포위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용의자 신원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추격전으로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미라클 마을 지역에는 헬기까지 상공에 떠서 밤잠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는 일이 벌어졌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네요. 중국에서 최근에 나이키를 비롯해서 H&M 등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고요. 이는 서방 제재에 극렬하게 반발하는 조치로 보여지는데요. 중국이 저러면 저럴수록 전 세계에서 왕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뉴욕이 내년부터 기호형 대마초가 합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뉴욕 주상원의 리즈 크루거 재정위원장이 대마초 합법화를 위한 법안을 다음 주 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미 캘리포니아에서는 몇 년 전에 합법화된 이 부분, 뉴욕도 합법화되면 이런 분위기로 가다가는 전 50개 주에서 합법화되는 날도 얼마 안 남을 것 같습니다. 일랜드 지역에서 아시안 업주들을 상대로 인종 혐오 내용이 담긴 협박 편지가 무더기로 발송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실비치 지역 은퇴자 단지 레저월드에 사는 한인 미방인에게 발송된 협박 편지처럼 지금 일랜드 지역, 그래서 리버사이드 경찰국이 조사에 나서고 있는데요. 원색적인 욕설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편지 내용 대략 이거죠.
더러운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너희는 이 사회에 속할 수 없다. 누구도 너희를 원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당장 꺼져라. 너희보다 깨끗한데 우리가. 그리고 여기가 너네 땅이냐? 돌아가라 그러게. 그럼 너네도 돌아가야지. 여기는 원래 인디안 원주민의 땅이었는데. 참 네스티, 끔찍한, 스멜리, 냄새나는, 참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표현 자체가 수준 이하입니다, 여러분. 수준 이하 인간들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최근에 가스값이 급등하고 있죠. 갤런당 4불 근접했고 1년 동안 70센트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중앙은행 간 협력을 위한 국제기구인 BIS, 그러니까 국제결제은행에 디지털 화폐 국제 규칙에 대해서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좀 지켜보겠습니다. 중국의 샤오미도 전기차 생산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제는 모든 기업들이 다 뛰어드는 분위기입니다. 여전히 한국의 LG와 SK는 이 배터리, 특별히 K 배터리라 그러죠.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네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간에 선택 요구받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다라는 기사를 냈는데요. 여전히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이도저도 못하는 한국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석유업체가 기후변화가 실제고 탄소 가격 제도를 지지한다고 밝혔는데 오늘 사우디아라비아 또 유전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출렁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로빈후드가 개인 IPO 주식 직접 매수 플랫폼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좀 들여다볼까요?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었던, 지금은 별로 아니죠, 주식거래 애플리케이션 로빈후드가 이용자들이 IPO 주식을 직접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추진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26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로빈훗은 IPO 기업의 주식을 받아내 1,300만 명의 자사 앱 이용자들에게 매수 기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IPO 추진 기업과의 협상이 필요하고 기관 투자자들의 압력도 예상되는 만큼 상장을 추진 중인 로빈훗이 자사주에 대해 이런 방식을 우선 적용하는 게 수월할 것이라는 로이터는 예상을 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무엇을 개인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지에 대한 촉만큼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인정할 건 또 인정해야겠죠. 미국의 파파라치 업체인 스플래시 뉴 앤드 픽처 에이전시가 지난 23일 라스베가스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5일 보도를 했네요. 이에 따르면 스플래시는 코로나 때문에 연예인 등 유명인들이 외출하지 않아가지고 사진 못 찍어가지고 회사가 망했다는 겁니다. 네. 그만큼 지금까지 연예인 파파라치에서 먹고 살았으면 됩니다. 일단 망할 회사들은 또 망하고. 자, 현대차 그룹이 투자한 영국의 상업용 전기차 업체 어라이벌이 스펙과 스펙 합병을 통한 상장으로 25일, 어제 시장에 데뷔했습니다. 어라이벌은 나스닥에 상장되었던 CIIG 머저와 합병을 마치고 이날부터 티커는 ARB는 빅토리입니다. 빅토리 BL로 거래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번 가격 볼까요? 어저께는 22불 80달러에 맞췄는데요. 지금은 조금 빠져서 22불 16센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변동폭이 좀 컸네요. 2015년에 설립된 어라이벌은 밴, 버스 등 상업차 중심의 전기차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작년 1월에는 현대차 기아와 투자와 전기차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현대차는 8천만 유로, 기아는 2천만 유로를 각각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은 라면과 치킨, 정말 전 국민의 정말 단골 먹거리죠. 라면과 치킨을 그나마 건강하게 먹는 법에 대한 건강 뉴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안 먹는 거고요. 치킨은 먹어야죠. 근데 자, 라면 얘기였는데, 자, 그나마 라면이나 치킨 같은 음식은 여러분 몸에, 여기서 말하는 치킨은 양념치킨 같은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몸에 안 좋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데 그나마 건강하게 먹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면.
라면을 포기할 수 없다면 성인병 건강 위험을 낮추는 조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면 스프 한 개에 함유된 나트륨의 양이 1800에서 1900mg이랍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의 하루 나트륨 권장량이 2000g에 가까운 수치인데요. 따라서 스프를 절반만 넣고 나트륨 양을 줄이는 것을 권하고요. 또한 면을 한번 삶아 건진 뒤에 스프를 넣고 조리하면 기름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 면에 있는 기름기. 양파와 양배추를 넣는 것도 좋고요. 양파는 혈액 속에 불필요한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녹여 없애는 역할을 하며 라면의 기름기를 제거합니다. 양배추는 나트륨 배설을 돕고 비타민과 무기질 등 라면에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고요. 여기에 우유를 추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유를 반 컵 정도 넣고 끓이면 칼슘의 함량이 높아지고 라면 국물의 염분이 줄어듭니다. 차돌박이 고기도 좀 넣으시고 전복도 좀 넣으시고 몸에 좋은 거 다 넣으시면 라면이 아니죠. 저거는 그쵸 근면이겠네요. 두 번째는 치킨입니다. 치킨을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는 껍질을 떼어내고 먹는 것이 좋은데요. 근데 껍질이 맛있는데. 치킨 껍질에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트랜스 지방은 체내 염증을 늘리고 몸에 나쁜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혈중 수치를 높이므로 섭취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치킨을 맥주와 함께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피하는 게 좋고요. 치킨은 지방이 많아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음식으로 참 맥주와 함께 마시면 소화 운동이 느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킨을 먹을 때는 과식을 막는 물이나 오렌지 주스와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사에는 안 나왔지만 치킨을 가장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삼계탕 아닌가요? 백숙? 그쵸? 전복 삼계탕. 근데 삼계탕의 기름기를 좀 제거하기 위해서는 코스코에서 파는 그 삼계탕 있잖아요. 타이슨인가? 삼계탕, 코스코에서 삼계탕 재료가 제일 저렴하고 좋습니다. 조그만 다. 그러면 껍질을 조금 더 제거하면 기름기를 많이 제거할 수 있고요. 아무튼 담백하게 먹을 수 있는 찹쌀 좀 불려가지고 안에 넣고 대추 넣고 그 다음에 은행도 넣고 아무튼 맛있게 좀 징그러워서 못 먹는다는 분이 있는데 징그러우면 여러분을 사랑하는 남편에게 해달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도 정말 열심히 살아오신 당신을 응원합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날씨 오늘 얼바인 날씨는 바람 안 불고 참 좋습니다. 어저께까지 동부든 여기든 좀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오고 막 그랬다는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종차별 증오범죄 다시 한번 조심하시고 무엇보다도 무탈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또 주말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감사합니다.